저는 이제 교육기업, D사, M사 이렇게 두 군데 한 29년 정도 다녔고요. 퇴직한 지는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에서 후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좀 하다가 지금 제조 관련 회사에서 제품 검수하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이제 저녁이나 주말에는 이제 독서하고 독서 모임 운영하고 이런 것 주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는 교육기업이다 보니까 그 초등, 중등, 고등 학생들 참고서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마지막 퇴직 전에는 이제 출판사업 총괄본부장까지 했었습니다. 퇴직 이후에 사실 이제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게 어떻게 보면 적응하기 힘든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평일 낮에 이제 외출을 하는 거, 뭐 그게 또 되게 눈치 보이긴 하더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불편함이라고 불편한 거고.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제게 주어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제가 집에서 약간 주부 역할을 좀 했죠.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도 보러 가고 그렇게 하면 뭐 야채 가게 갔는데 사장님이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안 사고 나왔어요. 아, 나보고 아버님이라니. 그래, 그런 것들이 사실은 퇴직 이후에 이전에는 사실 겪어보지 않은 일들인 것 같아요. 그분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를 뭐라고 호칭을 하지? 뭐 아버님밖에 다른 게 없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되게 그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빵집 같은 데 가서 아버님 그래도 뭐, 아, 예, 그러고 마는데 처음에는 좀 호칭도 되게 좀 불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뭐 회사에서는 팀장님, 본부장님 이렇게 불리다가 갑자기 어디 갔는데 아버님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라고 안 부르는 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퇴직 이후에 제가 이제 퇴직 이전부터 계속 했던 게 이제 책 읽는 거,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퇴직 이후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의 리셋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 같이 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히 또 삶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뭐 온라인상의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이 퇴직 이후에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퇴직 이후의 삶이 뭐 재취업이 어려운 거 말고는 그렇게 우울하다거나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족들이 사실은 뭐 퇴직을 인정해주고 정말 고생했다 뭐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위로가 됐죠. 제가 처음에 퇴직하고 나서 집에 왔더니 이제 에피소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밖에 살고 있는 아들 둘이 집에 왔더라고요. 갑자기 뭐 얘기도 없이 한 놈은 케이크 들고 한 놈은 꽃다발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몰라 엄마가 오라던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애들한테 시킨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야, 넌 케이크 사와, 넌 꽃 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넷이서 이제 파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뭐 엄마가 얘기하니까 와, 뭐 30년 회사 다닌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아빠가 자기가 놀아주고 뭐 휴가 때면 어디 갔던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큰애는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신입사원이니까 이제 회사라는 걸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 나 대단하다. 30년. 난 지금 이제 시작인데 아빠 생각하면 너무 존경스럽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되게 울컥했어요. 아, 내가 그냥 헛살진 않았네.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고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참 퇴직 이후에 그래도 가장 기분 딱 좋았던 순간은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40대 후반 정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퇴직이 멀지 않았다. 사기업이 무슨 정년을 꼭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내가 몇 년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좀 의미 있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했던 이제 그 교육 관련 이런 쪽을 생각하면서 평생 교육 공부를 했고, 대학원까지 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평생 교육사 자격증도 따고 하는 과정은 이제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하면 내가 그쪽 방향으로 취직을 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쉽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제가 공부한 것 자체가 후회스럽지는 않아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아이들 책을 만든 것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해보니까, 뭐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생긴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농담으로, 우리 자격증 뭐 이런 것 많이 모아서 나중에 칠순잔치 때 병풍으로 쓰자, 뭐 이렇게 농담으로 그러는데, 농담이고, 근데 뭐 공부한 것 자체가 어디 가는 건 아니라서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쪽 사회복지 이전에는 이제 평생교육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를 해봤죠. 면접도 받고 면접을 봤는데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면접 에피소드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한 곳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 평생교육원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려고 평생교육사를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1차도 안 될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또 2차 면접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2차 면접 갔더니 면접관이 이제 그 젊은 이사장하고 나이 든 총장하고 두 사람이더라고요. 그 대뜸 이제 이사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사실 평생 교육사로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교육사는 젊은 사람, 뭐 20, 30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사실 선생님을 면접에 보자고 한 거는 선생님이 교육기업에 오래 계셨으니까 평생 교육원 운영이나 이런 것 쪽에도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또 황당하기도 하고, 이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막 바쁜 척을 하면서 총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총장님,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획서도 좀 보여드리고 뭐 의견을 좀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나를 자문 형식으로 뭐 채용을 하려고 그런 건가? 긍정적으로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 뭐지? 사람을 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제 혹시라도 해서 이제 뭐 총장이 연락이 올려나 했는데 총장이 연락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연락이 안 오고 한 3일 있다가 문자로 면접에 탈락했다고 다 온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배신감도 느끼고 아 이거 내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갖고 있고 석사 자격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내봤는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고 그래서 접은 거예요. 아, 이 방법으로는 취업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제가 평생교육사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가 교육기업에서 그 30년 가까이 일한 게 나름대로 경력으로 인정이 되면 뭐 어디든지 명함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막상 가보니까 사기업에서 갖고 있는 경력은 경력이 아닌 거예요. 쳐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이런 그 전문적인 경력이 아니면 쳐주질 않아요.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신입인 거죠. 나이 많은 신입. 나이 많은 신입을 좋아하는 데는 없죠. 뭐 저라도 제가 채용하는 사람이라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